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정의 중에서도 기능성 화장품, 보통 총리령이 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란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순서로 되어 있었나요? 네. 가장 국회에서 보통 만들어지는 화장품법,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화장품법 시행령, 그리고 총리령에서 정하는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자주 보셔야 될 것은 주로 시행규칙을 계속 읽어보시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검토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실 건데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능성 어떤 게 있나요? 네,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뭐 미백, 뭐 주름 개선 이런 것들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또, 네, 뭐 자외선 차단이나 또는 태닝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그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그 이외에도 최근에 추가된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이제 기능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미백 화장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미백이 도움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보통 미백의 기전들을 보시면요, 색소가 침착한다는 표현을 쓰죠. 이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들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장품, 이것이 미백 화장품입니다. 보통 생성 억제, 침착 방지 이런 원료들 어떤 거 있었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예, 알부틴, 당나무 추출물, 뭐 감초 추출물, 니아신아마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프로테지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분들은 다시 이제 다른 시간 때 다시 배워보도록 하실 거고요. 오늘은 색소 침착을 방지하거나 또는 색소가 침착되기 전에 억제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한 제품이 도움을 주는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멜라닌 색소의 색을 옅게 해서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색을 옅게 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각질을 제거해서 제거해서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이것을 뭐라고 한다? 미백 화장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썼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하얘지는 것 같아, 뭐 화이트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미백 화장품이 되진 않고요. 보통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은 고시하는 원료를 일정 성분 사용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보통 미백 화장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주름 개선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름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화장품이 주로 주름 개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레티놀 들어보셨죠? 레티놀이나 아데노신, 레티닐 팔미테이트 이런 성분들은 주로 주름을 완화시키는 성분이다. 이런 성분들이 일정량 함량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통 햇빛에 곱게 태워주는 태닝 제품. 자, 주름, 그 다음에 이것은 자외선과 관련된 4번, 5번은 자외선과 관련된 화장품이죠. 그래서 곱게 태워주는 태닝 제품이거나 또는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보통 기능성 화장품,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발 관련 제품들이 있죠. 모발은
색상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색제가 되겠죠. 그래서 탄력이나 탈색, 색깔을 없애거나 또는 색깔을 입혀주는 제품들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 보통 매니큐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섀도우처럼 마스카라처럼 생겼는데 그 마스카라처럼 생겨서 잠시 모발의 색을 덮어줘서 우리 보통 세치 커버용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잠깐 이제 흰머리를 커버해주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하면 없어지는 이런 제품들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제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 제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모 기능의 제품, 제모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라고 했죠. 그래서 탈모 증상의 완화, 탈모 증상 완화라고 하는 제품들, 우리가 보통 양모 촉진제라고 예전에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발을 좀 더 건강히 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도 일정 성분을 써서 기능성 화장품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탈모 증상 완화라는 이런 용어를 광고상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장품 법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화장품 법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마흔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악화로 인해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바로 이 표현에 해당하는 제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열한 것이 9번, 10번, 1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항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드디어 이제 여드름성 피부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의 진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특징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여드름성 피부 완화를 위해서는 여기서 기능성은 뭐에만 해당된다? 세정용,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만 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에 찍어 바르는 로션이 좋아요. 기능성 화장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크림싱, 인체 세정용 제품들만 여드름성 피부 완화로 해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자, 10번 피부 장벽 아시죠? 전체적인 피부의 각질층의 표피를 얘기한다. 이 표피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표피의 기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것은 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려움증 증상을 내는 거, 아토피 이런 증상들이 있겠죠. 그런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래서 아토피 치료제라는 표현 쓰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좀 가려움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이것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또한 광고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1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옅게 만드는 거. 튼살 제거제도 이제 들어왔네요. 이것이 총 기능성 화장품. 실제 품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9개 품목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미백, 주름, 자외선, 모발의 염색, 탈색제, 그리고 제모 제거제,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제, 그리고 여드름 피부 완화제, 피부 장벽, 피부 장벽이라는 이제 기능을 회복시켜서 가려움증 개선하는 제품, 그리고 튼살 제거제가 총 기능성 화장품으로 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 2020년 4월에 변경된 법안이 나오죠. 6월 30일자에 지금 변경된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고형 비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 화장품이란, 고형 비누 등의 이제 총리령으로 정한 화장품이란 별표 이렇게 해서 다른 화장품 비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언급하겠지만은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실제로 이런 고형 비누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고형 비누를 소분하는 행위만으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내용들 기억나시죠?